오늘은 13번 프린트 해수의 염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수의 수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염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염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염류입니다. 염류는 우리 저번 시험범위였죠. 그 물질의 특성에서 용해도 부분에서 용질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해수에 녹아있는 이 해수가 혼합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녹아있는 용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닷물에 뭐가 녹아있다고 하죠? 막 소금이 녹아있다고 하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염류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염화 나트륨입니다.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얘가 1입니다. 1위.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짠맛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짠맛이 있으니까. 그쵸? 이 나트륨의 물질의 특성이 짠맛이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에서도 짠맛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닷물에서 짠맛이 나는 이유는 얘 때문이다. 얘가 많으니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전체를 이제 채취를 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 35g이 있었으면 그 35g 중에 27.2g이나 이 물질이래요. 이 물질 아까 이름 뭐였죠? 염화나트륨. 이 A는 염화나트륨. 제가 문제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기호가 들어있는데 얘가 바로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얘가 1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좋은데 얘는 3.8g인 2위. 얘는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염화 마그네슘까지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염화나트륨이 1위. 그래서 짠맛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짠맛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 바닷물 수영하면서 먹어봤어요? 짠맛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쓴맛도 있어요. 이 쓴맛이 염화 마그네슘의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쓴맛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염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염분을 공부를 해볼게요. 이 염분은 이 바닷물의 기준이 있어요. 이 바닷물의 기준. 우리 용해도도 기준이 있었잖아요. 용매 100g 이런 식으로. 얘는 바닷물은 혼합물이겠네요. 그쵸? 혼합물이 1kg. 1kg이면 몇 g이죠? 1000g에 녹아있는 아까 그 녹아있는 애를 염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염류의 총량이 몇 g인지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단위는 우리가 PSU 이렇게 써요. 이거는 줄임말인데 얘는 결국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실용염분 단위입니다. 자, 우리 옛날 세대들은 이거를 퍼밀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용화돼서 PSU 단위를 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U는 어떤 뜻이지?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전 세계 바다 평균 염분이 한 35 PSU 정도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바닷물이 1kg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염류가 35g이 녹아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바닷물이 1kg야. 혼합물이 1kg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위로 한번 슝 가볼게요. 바닷물이 1kg라는 소리는 바닷물에 물이랑 그 안에 있는 염류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거기에 염류가 35g 있으면 물은 얼만큼 필요했을까? 합쳐서 1kg이 돼야 되니까 총 1000g이 돼야 되니까 965가 섞여서 지금 바닷물이 1kg이 된 거고 그게 바로 35 PSU 염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따 뒤에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해수의 염분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균 염분이 35라는 거고 각자 다 달라요. 염분이 높은 바다도 있고 낮은 바다도 있고요. 이 염분을
높고 낮은 거를 결정하는 것을 그 밑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너무 중요한데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표층 염분이라고 일정하게 얘기한 이유는 심층 염분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전공 가서 대학교에서 해양학을 전공한 경우에 주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표층 염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뭐 소금물이 있으면 뭔가 물이 섞이면 그만큼 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로 비죠, 비. 그래서 증발량이 있고 강수량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그만큼 물이 섞여요. 그러면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주로 우리가 뭐 스콜 같은 그런 강우가 많이 내리고 하는 적도 지방은 생각보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사막은 실제로 적도에 많이 없고 비가 잘 안 오는 그런 데는 중위도 지방에 주로 많거든요. 건조해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당연히 염분이 높겠죠. 왜냐하면 물의 양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뭐 이런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 그렇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겨울보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럼 언제 염분이 더 높을까요? 그렇죠? 겨울이 대답했니? 겨울이 훨씬 높겠죠. 훨씬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조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배운 거 해수가 우리 수권의 대부분이고 그 육지의 물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담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담수가 바다랑 만나기도 해요. 우리가 바다로 이제 흘러가는 강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들. 그런 경우에는 강물이 섞여. 강물은 염분이 낮은데 없죠. 염분이 없으니까 이게 섞이면서 염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 바다 같은 경우는 강이 되게 많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 그 충남 지역만 해도 뭐 금강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더 낮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고등학교에서 많이 우리 교과서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뭐 옛날에는 다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또 배울 거라서 제가 이걸 설명만 하겠습니다. 얘는 극지방에서는 얼음이 이제 얼고 녹고 하는데 일단 하나 얘기를 해주면 이제 얼음이 얼 때는 소금에 있는 소금기는 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얼음은 순수한 물만 얼어요. 얼음이 얼 때는 거의 순수한 물만 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단서를 가지고 결빙이 어는 거고 해빙이 녹는 거야. 해동시키는 거죠. 녹는 거. 그랬을 때 결빙. 빙하가 얼면 얼수록 염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닷물 자체에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염분이 높은 거고 해빙. 빙하가 녹으면서 그 물이 유입돼요. 그렇죠? 그래서 염분이 낮아진다. 요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 분포를 보면 일단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계절만 비교했을 때 같은 지역이어도 계절만 비교해 봅시다. 자, 같은 지역을 한번 볼까요? 서해 바다면 똑같이 서해 바다, 동해 바다면 똑같이 동해 바다, 남해 바다면 똑같이 남해 바다. 봤을 때 어디가 더 염분이 높아요? 겨울이 살짝 높죠? 아까 왜 그렇다고 했죠? 겨울이 왜 여름보다 더 높을까요?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 이제 기호로 쓸게요. 이렇게 쓰면 왜냐하면 이유 이런 뜻이에요. 강수량의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름이 강수가 더 많으니까. 겨울철에 비해서 염분이 낮고 겨울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똑같이 그냥 딱 이 계절만 봤을 때도 지금 다른 지역보다 숫자가 좀 낮은 게 이쪽이죠. 서해 바다 쪽. 여기가 왜 낮다고 했었죠? 서해 바다가 동해랑 남해보다 염분이 낮은 이유. 염분이 특히 낮은 이유. 뭐 때문에? 강이 연결되어 있어서 담수 유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